72세 어부의 마지막 항해. 사편 마지막 보물찾기. 복순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과연 순애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순이는 정말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와 준호, 미정이 그리고 복순이. 엄마가 숨겨둔 통장이 또 있다고? 미정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숨겨뒀을까? 준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복순이만 혼자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복순아, 너 뭔가 알고 있니? 복순이가 순애의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짖었죠. 여기. 화장대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순이가 화장대 거울을 계속 바라봤어요. 거울? 거울을 들어 올리니 뒤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서.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곳.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곳이라. 순애와 처음 만난 건 50년 전이었어요. 부두 근처 작은 카페였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거기는 이미 없어졌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카페는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게 생겼어. 그 자리에는 지금 작은 꽃집이 있었어요.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지? 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장순애라는 분이 뭔가 맡기신 적 있나요? 아, 순애 씨.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화분 하나 맡기셨어요. 화분요? 네, 특별히 당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남편분이 오시면 꼭 드리라고. 화분을 받아서 집에 와서 흙을 파봤어요. 그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쪽지. 복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길. 복순이가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복순이가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해변가로 향했죠.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순애가 생전에 자주 앉아있던 바위였죠. 바위 틈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화분에서 나온 열쇠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통. 통장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이런 돈이? 여보, 놀랐지? 이 돈은 내가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당신이 배 산 다음부터 시작했어. 혹시라도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사용하라고. 여보, 당신은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차례야. 사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어. 병원에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야.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아이들과도 화해할 수 있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준호가 편지를 읽고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미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아니다. 얘들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이 돈으로 배를 수리해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줘. 나는 바다에서 지켜볼게. 그리고 언젠가 손자, 손녀들에게도 바다를 보여줘. 그때 말해줘. 할머니가 이 배를 지켰다고. 얘들아, 엄마 말대로 하자. 네, 아버지. 배를 새로 고치고 함께 바다에 나가자. 좋아요. 복순이도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해나무. 아니, 순애호 수리 작업이 시작됐어요. 준호가 엔진을 맡았고 미정이가 내장 정리를 했어요. 저는 선체 페인트 칠을 다시 했죠. 마지막으로 배 이름을 새겼어요. 순애호. 아름다운 이름. 복순이가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수리가 끝난 후 온 가족이 함께 첫 출항을 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바람도 순하고 파도도 잔잔했죠.
와, 정말 좋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배 위를 빙빙 돌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죠. 저 갈매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준호가 말했어요. 갈매기가 날아간 방향을 보니 작은 섬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 가보자. 섬에 도착해서 둘러보니 작은 쪽지 하나가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여보, 여기까지 왔구나. 이곳이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야. 우리가 신혼여행 때 왔던 곳 기억나지? 기억났어요. 50년 전 신혼여행으로 왔던 섬이었죠. 아, 여기가 그곳이었구나. 아이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엄마랑 아빠가 신혼여행 왔던 곳이야. 와, 정말요? 그때 엄마가 여기서 소원을 빌었어.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쪽지에는 계속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을 말할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다시 웃는 것. 여보, 나는 죽었지만 당신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웃어야 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순애가 마지막까지 제게 가르쳐 준 건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이었어요. 얘들아, 엄마 말이 맞다. 우리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웃어야 해.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함께 바다에 나갔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기도 했어요. 준호는 어업을 배우기 시작했고, 미정이는 바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창배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소하면 형님께 제대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창배야, 바다는 모든 걸 용서한다. 너도 다시 시작해라. 5년 후, 순애호는 여전히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이제는 손님들을 태우고 바다 관광도 시켜드려요. 할아버지, 이 배 이름이 왜 순애호예요? 어린 손님이 물었어요. 이 배를 지켜준 할머니 이름이란다. 준호가 결혼을 했고 미정이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올해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순호. 순애의 순자를 따서 지었죠. 어느 날 혼자 바다에 나갔을 때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순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복순이는 이제 12살. 사람 나이로 84세예요. 여전히 바다를 보면 꼬리를 흔들어요. 어느 날 복순이가 배 위에서 하늘을 보고 짖었어요. 그 방향을 보니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무지개 사이로 순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웃고 있는 모습으로. 순애야, 보고 있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애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그리고 기억은 시간보다 영원해. 우리의 사랑이 바다처럼 영원하길.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순애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순애호를 타고 바다에 나가요. 그리고 순애가 좋아했던 그 자리에서 꽃을 바다에 던져요. 작년부터는 손자 순호도 함께 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천사였어요? 응, 할머니는 천사였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켜주셨어요? 응, 마지막까지 지켜주셨지. 순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도 커서 이 배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이 배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할머니를 기억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지금 저는 80입니다.
순애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애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거든요.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해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웃음도. 그리고 순애는 바다가 되었어요. 영원히 저를 지켜주는 바다로.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는 걸. 복순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순애가 보낸 마지막 선물처럼 오늘도 순애 오는 바다에 나갑니다. 바다 위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순애의 웃음소리 같아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순애야. 해가 지고 있어요. 복순이가 배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웃고 있어요. 순애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그 웃음으로.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